예.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오늘 또 일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민정문제연구소 4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속 2주 휴일에 나오시네요. 박학진 민정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학진입니다. 예.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주 방송 너무 좋았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강제동원이 있었어? 네, 좀 알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것도 인천 부평에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었고. 자, 여러분들 민문연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민문연 분들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효능감 있는 그런 학술 연구 단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 학술 연구를 독보적으로 하기도 하거니와 지난 2월 4일 날 촛불 25차 촛불 집회 때도 저희가 무대 뒤에서 그 커피차 다 준비했지. 예, 잠깐만요. 그렇군요. 이거 네, 후원 번호부터 알려드리고. 예, 후원 좀 02969-0226 네. 02969-0226 여기 전화를 하시면 뭐 일시 후원이든 정기 후원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촛불에서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십시오. 네, 저기 이제 밥차가 아니고 이제 커피차. 커피차 이상하다. 네, 차차. 커피차인데 그 어. 보통 커피차들이 연예인들이 많이 음. 자기 동료 연예인들 응원하려고 보내주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그거 저희 비용으로 했는데 그 학술 연구 단체 중에 커피차 내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민정문제연구소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이제 시민들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때문에 그 후원회원들이 주시는 돈으로 저희가 커피차를 운영할 수 있었고 한 3,000잔 정도 드린 것 같아요. 3,000잔 정도. 야, 나온 인원에 비하면은 물론 뭐, 세 발의 피지만은 뭐 어떤 분들은 야 너희 커피차 운영한 거 몰랐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는 가장 잘 보이는 그 무대 뒤에 시청역 7번 출 근처에 샜는데 그렇게 보람 있게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그 응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야, 진짜 저게 추운 겨울에 저 차 한 잔이 주는 위로랄까요? 네. 그게 굉장한 거거든요. 네. 야, 내가 그 새날 통해 가지고 민정문제연구소에 후원을 했더니 집회에 나갔는데 따뜻한 차 한 잔 주더라. 네. 아, 나 이거 감동이었어, 진짜. 그래서 인사해 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나도 회원이다 이러면서. 어.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민정문제연구소는 지금 뭐라고 써 있는가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른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쪽에는 이제 내려와라 윤석열, 밝혀내자 김건희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민정문제연구소는요, 지상파들에서도 주요 친일 등의 자료는 다 민정문제연구소 거를 굉장히 많이 갖다 쓰죠. 네. 자, 원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후원 좀 969에 많이 0226, 02-969에 0226. 자, 후원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이구영 작가님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구용입니다. 우리 작가님은 작가님처럼 생기셨어요. 작자처럼 생긴 작자, 이작자. 지난주에는 진짜로요, 변호사님은 변호사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야지 그 지난주 변호사님 말이야 말도 못하시고 말이지. 칭찬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아니, 작가님은 작가님들은 작자처럼 생겼어요. 작가님들은 왜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길려? 난 그게 궁금해요. 작가 할인 받으려고.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 뭐 그냥 그 어디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고 좀 자유로움을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들을 제일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얽매여 있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뭔가 얽매여 있고, 저는 수염 못 길러요. 얽매여 있네. 수염도 얽매여 있네. 근데 사실 그 민주주의에서는 상징들이 작가님들이라고 봐요. 어떤 정신세계의 구현, 그게 미술이든 뭐 문학이든 뭐든 간에 음악이든 간에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은 정말 아우 진짜 나 환장하겠네 정말. 사실 그 우리가 북한 관련한 방송도 꽤 여러 번 했잖아요. 네, 많이 네, 했잖아요. 네. 북한 같은 데서도 예술은 이렇게 물론 한국식으로 그 자유를 주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 육성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막 그저 부천 그 만화 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또 본인은 또 대선 때 또 그런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또 엄청 역설했던 사람이에요. 야, 보고 답답하신 거죠, 작가님 입장에서도. 말할 수 없이 답답하죠. 예.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이제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그러한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아니면 못하게 하는 뭐 그런 모습들 속에서 도대체 민주주의 교육을 어떻게 배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단이 난 게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 굿바이 전, 인 서울 전 이거 개최하려고 지금 70 정도, 그러니까 70점 정도의 작품을 국회에 설치를 했는데 오픈도 하기 전에 바로 밤에 이렇게 철거 같은 사태가 일어났어요. 더군다나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이 사무처장. 네. 사무처장이 또 민주당 출신이라는 데서 네. 더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고 네. 뭐 사실 그쪽 그 사무처장 그분 쪽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광재 사무처장. 예. 예. 근데 그게 민주당 내부에서 많았다.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논리. 이런 정도로 노골적인 작품들이 나가면 민주당한테 역품문다. 다 그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뭐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작품을 이렇게 세세하게 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뭐 역풍을 맞는다? 뭐 굉장히 좀 어떤 그쪽에서 이제 불허한다라는 이야기 속의 근거가 뭐 국회 관리법인가요? 5조 6항에 보면 특정 개인을 뭐 비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거를 근거로 했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작품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무리한 생각이었고 무리한 적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 행사를 대표 주관하신 분이 민영배우 의원인데 네. 민영배우 의원이 그때 당시에 우리 방송 나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 방송 내용 중에 뭐 재밌는 짤 뭐 이런 코너에서 그 만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로 풀잖아요. 네. 네. 길게 풀고 한 컷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기발함들이 아 이게 정말로 작가들의 위대함이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말살.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풍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게 정말 국가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막 주어지던 시대가 있고 대통령 하나 바뀌면은 아예 그게 억압되는 실제로 그 내용보다 억압한다는 그 태도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저기 오늘은 그 작품 준비 안 했지만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제가 이구영 선배님보다 훨씬 후배지만 그 전두환 노태우 5월 네. 투쟁할 때는 항상 어떤 만화들이 많이 학교에 학내에 돌아다녔냐면은 그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 맞고 쓰러졌을 때 그 동료가 부축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가 서로 부둥켜 안아서 맞아요. 발버벗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의 만평들이 90년대도 대학가에서만 있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경찰이 침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학가에. 그걸 명분을 침탈한 적은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명천지에 그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고 BTS 뭐 그렇게 다 자랑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도 그 민족 문화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될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국회의원 참 한심합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아무 일 없이 행사가 끝났으면 그렇게 화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요거를 철거함으로써 네, 더 유명해졌어요. 장소가 바뀌고 논란이 되고 네. 이게 사실은 국회 사무처나 그 관련자들이 결국 윤석열 눈치를 본 거잖아요. 오히려 더 한 단계로 더 노이즈 마케팅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야, 그렇게 깊은 뜻이 네, 의장님하고 처장님께서 오히려 더. 예.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나가는 시간쯤에는 그 대체 전시회 그 벙커원에서 전시했던 건 끝나죠. 끝났고 2월 예, 9일로니까. 예. 자, 어쨌건 그게 그러면서 이제 각종 그 매체에서 다시 재보도하고 확산되면서 훨씬 더 효과는 좀 좋아졌습니다. 보도량으로 보면 한 1000건 이상 예, 보도가 된 것 같고요. 그 사실 저희 전시를 좀 간략하게 과정을 얘기를 하다 보면 1월 8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그 전시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날 그 그림을 거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1월 8일 날 그 저녁 한 6시 정도에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당연히 저희는 그다음 날 오픈이니까 다음 날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 내일을 봅시다. 기약합시다. 그러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저녁 7시경인가? 그때부터 그 민영배 의원실 사무실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전시를 뭐 뒤로 미루거나 자진 철거할 생각이 없느냐. 그게 이제 공문 형태로 한 3번 정도 오고 갔고, 그리고 나서 11시까지 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라도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 논의를 좀 했었거든요. 논의를 통해서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뭐 전시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몇 가지 문제되는 작품들이 있고 그 작품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작가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논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날 그 다음 날 새벽이겠죠. 1월 9일 날 새벽 2시에 강제루회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그 오픈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 갔더니 전시장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이고 참. 그 그림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백주단해야지 이게 이럴 수 있는가 항의를 했죠. 항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냐 확인을 해봤더니 국회 사무처에서 뭐 진행을 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는 국회 사무처장도 모른다. 모르고 국회 사무처 이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임의로 한 것 같다. 이런 변명을 갖고 이제 그 꼬리를 감추려고 그랬던 거죠. 아이고 예, 참. 그러니까 좀 치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그 국회 사무처로 이제 쳐들어갔죠. 쳐들어가서 진위가 어떻게 된 거냐. 그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왜 전시를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 특정 개인을 비방했다. 이 전시가. 그리고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약간 뭐 미풍양속이나 이런 거에 우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걸 수가 없다. 그래서 철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가장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일본에서 아예 예산 국가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그 평화의 소녀상을 그 전 세계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방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에 가서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가서 전시했을 때도 그 작품을 드러내는 거는 아예 하질 못하고 그걸 관람을 못하게 입구 쪽에서부터 그 작품들을 둘러싸가지고 벽을 만들어 버려요. 아. 그 일반 관람자들이 이제 관람 자체를 못하게. 근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강제 철거당한 것보다는 좀 덜한 게 뭐냐면 작품에는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작품에 손을 대는 순간 그건 이제 작품의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작품에 대한 테러거든요. 아, 근데 그 짓을 국회에서 자행을 한 거예요. 그것도 떳떳하게 일과 시간 내에 한 것도 아니고 작가들하고 야 그러면은 뭐 그 그림을 살짝 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벽 2시에 무슨 007 작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그렇네요. 얼마나 이걸 숨기고 싶었는지 그런 부분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너무 좀 예. 안타깝고요. 이미 예. 설치가 돼 있는 거를 무단으로 뜯어내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한 50년 그렸는데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비유하자면 우리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학내에서 노동운동 관련된 5.18 관련된 영화 상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영화 상영 못하도록 그렇게 입구를 봉쇄하다든지 학교에서 강당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필름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학교 당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필름을 가져간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잠시만요. 50년 그리셨다고요? 그러면은 저 이구영 작가님 태어나자마자 그러신 거예요? 이구영 작가님 대충 프로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50년이라는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분 신동이어서 태어나자마자 붓을 잡고 이제 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이구영 작가님이 이제 프로필을 빨리 말씀드리고 어떤 작가신지 예, 처음부터 한번
지금보다 더 유명한 작품이 이제 박근혜 정권 그 끝물에 그리셨던 더러운 잠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야, 예예예. 이 작품은 진짜 그때 그 정말 표창원으로 유명하죠. 올려놓은 네, 네. 사실 이게 저 붓이 패러디했던 거랑 아주 유사한 그런 형태였던 거죠.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2017년도 박근혜 정권이 이제 공식적으로 물러나기 그 즈음에 있는 작품인데 이거 국회에서 전시하면서 이거는 태극기 부대들에 의해서 이제 작품이 테러를 당한 거죠. 그런 것이지 이렇게 국가의 공식 기구 의장이나 사무처장에 의해서 처벌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더 엄중한다는 걸 더 비교할 수 여러분 있는데 지금 화면에 저 보여드린 저 작품 예전에 한번 이 논란이 있을 때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다가 유튜브로부터 19금 판정을 받아서 지금 블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 블럭 처리도 작가님의 허락하에 네, 작가님이 원하는 크기로 블럭 처리한 거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작가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이거 그리신 작가세요. 근데 이렇게 항상 사회적 논란과 문제만 제기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구영 작가님의 좋은 작품들을 몇 개만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정문제연구소랑 이구영 작가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에요. 예, 자 보시면은 이건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십니다. 이게 그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 겸사협회 주최로 하고 실제 주도는 여기 이구영 작가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전을 여신 작품이고 여신 거고 이거 주도하셨고 이게 이 네 분의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의 직접 작품을 그리신 분입니다. 이수경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도 역시 예, 이 작품도 역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분이 패러디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정통 회화로도 그리신 분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야, 여성 그 독립 지사님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어요. 네, 이것도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비용도 거의 조금밖에 안 받으시고 재능도 비싸 하신 것 같은데 예, 다음 작품 보시면은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담벼락이거든요. 그 서대문 담벼락에 이제 독립운동가의 그림을과 그분들의 어떤 이력들을 2015년도에 박근혜 정권 당시 광복 70주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가님과 학생들이 직접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그렸고 이거 총 기획하신 분이 바로 이구영 작가이십니다. 네, 멋있죠 해오니까 이거는 계속 해놔도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토리가 있으신 분이구나 네, 우리 작가님이. 네. 다음은 이제 인혁당 그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에 가시면 물론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투사들도 많이 사형당하셨지만 75년도 4월 9일날 인혁당 그 8명의 열사들 돌아가신 그에서 이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하는 그 사형장 앞에 그림을 그리신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독립운동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것에 더해서 다음은 이제 재미있는 작품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직접 한번 서촌 가시면 볼 수 있는 벽에 있는 그림들인데 한번 쭉 설명해 주시죠 작가님께서. 예, 이 그림은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봐야지 보이는 그림이에요. 아주 작아서. 그러니까 서촌의 벽면에 보면 이렇게 어떤 벽의 갈라짐이라든가 군더더기, 뭐 요철이 나와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그 저기도 보면은 동그란 요철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원래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다 이제 사선을 긋죠. 사선을 그으면 저 동그란 게 굴러내려올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앞에 막 도망가는 조그만 사람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요철만 있던 것들이 그 벽에 어떤 스토리가 와서 생기게 되죠. 저게 이제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영화 보면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 동굴에서 막 거대한 돌이 이 주인공을 이렇게 막 따라서 이렇게 굴러내리잖아요. 그런 긴장감을 표현한 이거는 작품이에요. 어디에 대입해도 되겠어요. 지구 네. 환경 문제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윤석열로 비유도 될 것 같고 요거 얼마 전에 그런 작품 하나 있었죠. 유명한 작품 중에 벽에다가 바나나 붙여놨던 그게 뭐 몇십억에 팔렸다고. 저 작품은 제가 봤을 때 한 몇백억에 팔려야 될 것 같은 기가 막힌 작품이네요. 공공미술, 환경미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작가님이 이 그림들을 되게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요것도 되게 재미난 건데 저거 배수관이에요. 배수관에 붉은 그 물감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원래 물이 흘러내리던 데인데 어떤 사람이 발에다가 그 붉은 물감을 묻히고 막 도망가는. 그래서 이 제목은 배수관 살인 사건. 그래서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사람은 왜 발에 손에 붉은 물감을 묻히고 도망을 가고 있을까? 그리고 벽에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방향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벽에 있는 때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시간을 이제 그 그림의 어떤 소재라고 할까요? 기법으로 예, 찾아 들어간 거죠. 우리 작가님 내가 봤을 때 천재성이 있어요. 다 기발해요. 예. 진짜 기발하네요. 와. 예. 아이고 요거는 저게 왼쪽에 좀 이렇게 꼬랑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저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이렇게 인입이 된 전기선이에요. 와. 그래서 그 앞에 그 물에 살짝 들어갔다가 얼굴을 내밀고 있는 미꾸라지를 반토막만 그려 놓은 거죠, 제가. 진짜 네. 기발하시네요. 그래서 저 벽면 자체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수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지금 있는 저 작품들이 어딘가에 있는 거죠, 지금. 진북촌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북촌, 근데 서촌. 나도 봤을 것 같아요, 한번. 근데 좀 조금해서 잘 크기가 크지 않아서 잘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뭐, 저거 봤다시는 분들 지금 아. 올라오고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없어진 어떤 그 가로 바라고 할까요? 뭐 그 현수막 같은 걸 걸었던 장치 같은데 그 바만 남아 있어요. 파이프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야. 그래서 뭐 이렇게 바에 대단하시구나. 보면은 그 똥 싼 흔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요것도 이제 그 돌이죠. 돌담 같은 건데 그 돌의 모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길쭉한 얼굴, 넓적한 얼굴, 뭐 우는 얼굴도 있고 그 옆에는 말풍선도 있는데 그래서 그 돌담이 그냥 돌담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나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연상이 될 수 있게. 예, 저기 깨알같이 노래 가사들이 있네요. 예, 노래 가사도 있고 김광석 노래, 이선희 노래, 그리고 저 맞습니다. 드라마 예, 그거죠. 대사. 그 이산이라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데서 야, 진짜 기발하시네요. 이것만 봐도 그냥 몇 시간 가겠어요. 예. 그냥 2개 남았습니다. 이제. 예. 요거까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배수관인데 그 계란 후라이죠. 어느 순간에 계란 후라이가 툭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느껴지는 어떤 의외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득템. 예. 그런 거를 한번 길에서 만나면 참 재밌겠다. 먹고 싶어요. 예. 저것만 봐도. 예, 먹음직스럽죠. 예. 예. 이제 3개 남았는데 3개 마저 봅시다. 예. 재밌는데. 아, 그럴까요? 예. 이거는 뭐 골목길. 예. 요것도 이제 되게 재미난 건데 저 코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옹벽을 만들어가면서 옹벽이 있었던 건지 담장에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상을 해가지고 눈을 찾고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그려 넣었죠. 그래서 우리 얼굴보다 훨씬 큰 거인의 얼굴이 뭐라고 할까요? 뭐 지면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밑에 또 코 밑에 예쁜 꽃이 향기로운 꽃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인이 지나가다가 그 꽃향기에 취해서 여기서 꽃향기를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저런 게 이제 공공미술, 도시 게릴라 미술 네.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이. 네, 그렇게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지나가시다가 뭐만 네. 보면 뭘 생각하시겠네요, 보니까. 네. 그 요거는 세월호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그해 4월달, 그러니까 4월 16일 바로 이전 날 작업을 하는 건데 그날 새벽에 가서 이게 그 고가도로 교각인데 교각에다가 진실을 찾는 눈 작업을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 여러 종류. 그래서 이제 저런 눈도 있고 감고 있는 눈도 있고 울고 있는 눈도 있고 그때 다르게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야. 예, 그런 작업이고. 네, 이제 마지막. 예, 마지막인가요? 예. 예, 요것도 되게 작은 한 5cm 정도 되는 그런 그 작품인데 보통 보면은 이게 그 호환블럭이라고 그러잖아요. 콘크리트로 만든 벽인데 그 틈새를 비집고 풀들이 자라요. 잡초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만들어 저기에다 화분을 만들어서 그려준 겁니다. 저거는 그러면 네.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고 화분만 남아 있겠네요. 아마 화분만 남아 있거나 화분도 없어졌거나 했을 수도 있는데
저 자리에 다시 또 식물이 자라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신기하네. 그 다음에 가보셨나 봐요. 그 다음에 가봤는데 약간 옆에 이제 애들이 자리 잡고 화분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분이 야. 그림으로 남아 있는지 야, 모르겠어요. 진짜 기발하신 분이네요. 네. 진짜 이게 몇 개만 봐도 감탄이 그냥. 작가적 상상력이죠. 이렇게 아. 우리랑 보는 시각이 다르죠. 예. 예. 창의적이고. 우리 작가님은 290 작가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렇게 많이 부르죠 사람들이. 예, 어렸을 때 별명이 이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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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구영 작가님. 자 이런 작품들을 만드신 분인데 다시 굿바이 전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돼서 아까 철거가 되신 이야기까지 했고 이게 원래 당초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그 포스터인데 1월 9일 아침에 오픈하기로 했는데 못한 거고 이게 전날이죠. 전날. 예, 전날 전시 이제, 다 예. 끝내고 1월 8일 야 내일 이제 전시 개막식 때 보자라고 해서 맞습니다. 이제 예. 끝나고 이제 뒤풀이 가기 직전에 의원회관 로비 사진인 거죠. 이 작가님들이. 저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예, 걸려 예. 있었고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지를 예, 예. 오픈 전에 전날 저녁 때 모습인 거죠. 이렇게 로비에. 예. 그다음에 여기 서 있는 이분은 이제 김문성 작가 그죠? 우리 소녀상 네. 만드신 음. 김문성 작가님이 또 대표로 또 폼 잡고 서 있는 사진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튿날은 이제 바로 규탄 모드로 들어가서 예. 예, 규탄 하시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박재동 네. 화백에서 박재동 화백님. 예, 예. 그다음에 그 현수막 들고 있는 왼쪽에 모자 쓰고 예, 마스크 쓰고 접니다. 계신 분이 바로 290 290 작가님. 작가님. 예. 어. 저 부크씨 누구 건가요? 부크씨 누가? 저거는 고경일 작가가 고경일 현장에서 바로 아, 이렇게 상명대 고경일 예. 작가. 자 고경일 작가님은 저한테 네. 그 출연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구영 작가님 출연 때문에 답을 못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존경합니다. 네. 그 작가님 중에 가장 미남이 나오신 거예요 오늘이요. 그러시죠? 비주얼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네, 고경일 선생님 조금 미모가 딸려서 이구영 작가가 비주얼 대표로 나오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아까 국회 사무처 앞에서 집회한 것 보이고 그다음에 그 하얀 머리 이제 박재동 작가님이시고 왼쪽이 이제 고경일 상명대 교수 그다음에 김은성 작가고 맨 오른쪽에 영정 들고 있는 분이 이제 김석영 작가 평화의 소녀상 만드신 거고 그 뒤에 있는 작품이 바로 이구영 선생님 작품이죠. 그 네. 뒤에 있는 사실 이 이번에 출품 작품 중에 제가 직접 봤는데 눈으로 가장 큰 호수더라고요. 큰 거더라고요. 저게 한 200호 정도 200호. 크기. 예. 100호만 해도 크다고 하는데 200호 작품을 내셨는데 이렇게 철거를 강제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거가 안 됐다면 새날 방송에서 이 작품들을 다 보여드릴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나올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예. 이 전시회가 뭐 예. 그 벙커원에서라도 끝났으니까 예, 예. 또 이제 디지털로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네, 다시 그렇습니다. 또 소개해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벙커원에서 2월 9일까지 했던 그 어떻게 보면 벙커원이 공식 정식 갤러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예. 전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 아니고요. 급히 그냥 어떻게 보면 망명전 벽이 없죠, 맞습니다. 벽이. 네, 예. 망명 전시회라고 해서 이름을 급히 정하셔서 사무 국회의원회관에서 쫓겨나서 벙커원으로 망명 전시회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작품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냥 하게만도 못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작가들의 작품을 장소도 비좁을 거고. 장소 비좁고 예, 아유 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작품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부터 네. 그러면은 그 총 한 30여 분의 작가님들이 예. 참가하셔서 총 70점의 작품을 내주셨는데 이거를 이 시간에 우리가 저희가 30분 남았는데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른 속도로 예, 작가님 이름이라든지 왜냐하면 본인이 해설해야 되는데 이제 이우영 작가님이 다른 작가님의 작품을 설명하시니까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작가님 성함 정도랑 이제 그림 정도를 쭉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여기부터 네, 첫 번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제가 그 제 작품을 설명하는 거는 좀 편한데 그 다른 작가분들의 의도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관람객 정도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니까 그 우리 작가분들 작품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선 때 어퍼컷한 세러머니를 이렇게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은 그 만화적인 기법으로 패러디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저 위에 보면 프리덤 이스 옹리 포 힘 뭐 이래가지고 나한테만 자유 뭐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탄압하는 거를
그 그래피티 작가인데요. 그 헥스터라는 작가가 표현을 한 작품이고요. 헥스터. 네, 헥스터. 그다음 그다음 작품은요? 요게 그 처음에 문제가 좀 많이 네, 됐던 화제가 작품이에요. 논란이 됐었던 작품. 레오다부.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요게 이제 붉은 원 안에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어떤 남성이 있고 그다음에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남자를 깔고 앉아 있는 그 누구라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일상으로 이런 경우 있어요. 부부간에도 맞습니다. 주정뱅이들은 그러면 자기가 술을 줄이면 되겠네. 네. 참 그렇죠. 레오다브라고 이제 우리 그, 방송 나온 적 있죠, 네. 네오다브. 네. 예, 그 그래피티 하는 작가인데요. 아주 예리하게 그 상황들을 아주 예리하게 그 해서 주술사라는 아주 의미 있는 작품으로. 주술사가 술주자에다가 기술 숫자에다가 스승 천공 스님이겠죠. 사는 네. 주술사입니다. 술과 제주와 스승 이런 제목입니다. 주술사. 야, 이 정도 패러디를 못해요. 이게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정인 누구 어. 누구 천공에 대한 비난인가 봐요. 그참 희한하네. 이건 뭐 송유미 작가고 그다음에 일본의 아야코 야마다라는 작가 같이 협업 작업을 한 건데요. 같이 공동 작업입니다. 함께라는 아. 작품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난해한데 한참 들여다봐야 네. 되겠어요. 저 안에 아주 깨알같이 사람들의 네. 모습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억압하는 어떤 것들 그다음에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뭐 다채롭게 좀 들어가 있죠. 그 독재 시대를 상징하는 음. 그런 느낌인가 봐요. 작가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으니. 예.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고경일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그 제목이 나홀로 선장. 나홀로 선장입니다. 아이고, 나홀로 보면은 선장. 배가 난파되고 있고 민심은 떠나가고 있는데 혼자 선장 역할을 막 쌍안경 들고 반대 아닐까요? 음. 저 민심이 저 배를 이렇게 받아버린 것 같은 충돌설. 갑자기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고 작품은 그렇게 해석하는 예, 겁니다. 받아버리고 예. 떠나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고작 16%밖에 안 되는 지지율로 설치지 마라. 뭐 이런 민심의 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민심의- 모닝 컨설트 그 저 웹조사 지지율로는 그 정도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예. 고 작가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예, 요건 김동범 작가님이 작품을 하신 건데 요건 이제 세월호의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작업이에요. 기다릴게라는 작품인데 예. 근데 이게 지금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까지 연결돼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예. 이야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김석영 작가님 아까 보셨던 평화소녀상 작가분이신데 그 이태원에서 희생당한 그 159분의 성함을 그대로 그려 넣은 써 넣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려 넣었다고 해야 그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2022년 10월 29일 국가는 없었다. 요 작품이고요. 한동안 뭐 그 유족들한테 허락을 안 받고 뭐 명단을 공개했니 뭐 그런 뭐 문제 제기들도 있었고 뭐 비난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정면으로 그냥 작가가 이렇게 공개해버린. 이번에 그 해당 매체 민들레를 압수수색했죠. 저 명단 네, 그랬었죠. 예, 그렇죠. 공개했다고 민들레 압수수색했죠. 요 작품도 같은 맥락인데요. 김성심 작가가 했던 작품인데 나비들이 막 날아가고 안에 밑에 동백꽃이 있어요. 요건 설치 작품인데 그 요게 환생이라는 작품인데 국회에서 전시를 해가면서 나머지 작품들은 철거를 했음에도 창고에 있었거든요. 이 작품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다 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치를 해놓고 찍은 사진이네 이게. 설치해놓고 철거하기 전에? 찍었는데 작품이 철거되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판넬이나 뭐 이렇게 액자로 돼 있는 작품들은 그대로 보관을 해놨는데 요거는 한지를 하나하나 오려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예요.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거예요. 다 뜯어버린 거죠 이제. 네. 작품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고 소중함에 대한 생각도 없고 사실 이런 건 그냥- 소송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소송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정말 훼손된 작품에 사진으로만 대표 남아 있는 네, 지금 이제. 실물을 볼 수 없는. 네. 요건 이제 김은성 작가님의 작품인데 소녀상 작가세요? 예, 소녀상 그 부부 작가분인데 그 김석영 작가분의 남편분이시죠. 김은성 작가님이시고 그 저 손가락이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이에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해가지고 두 마디가 없죠. 한 마디씩 없어가지고. 근데 어느 지점인가를 가리키고 있죠. 요게 이제 원래 작가의 의도는 그러니까 친일 행각을 했든 어떤 지점들을 가리키는 그런 작품으로 이제 멋있다. 그 기획을 하신 거고, 그때 우리가 단죄하지 못했던 그런 그 친일 행위자들, 뭐 매국노들을 이렇게 단죄하는 그런 의미로 그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작업이죠. 안중근의 총으로도 보이고 그죠? 예, 최근에 윤석열 씨가 지금 일본에 하는 거 보면은 맞습니다. 정말 그냥 그 당시 친일파가 환생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용산에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용산을 설치해서 그 용산 집무실 맞습니다. 해당 예. 층이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그 층을 가리켜야 되겠네. 그 지점을 정확하게 예예예. 좋은 타겟을 하고 아이디어네. 있는. 네. 다음이요. 누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요거는 이제 기레기인데 기레기. 아, 기레기. 김정도 작가라고요. 그 어떤 영상인지 딱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예, 골룸이라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아주 그 프레셔스 뭐 해가면서 반지를 절대 반지를 그 욕망을 갖고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컴퓨터 자판을 만지고 있어요. 그 기레기들인데, 그러니까 골룸과 같이 뭐 써내는 것을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어떤 경고와 같은 작품이죠.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법조 기자는 본인이 검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회적 이치가. 그 뭐 김만배 등과 함께 이제 뭐 돈 받아서 먹고 이런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은 되게 사회적으로 높은 이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보기엔 딱 저 형상이죠. 네. 국회 출입 기자는 본인이 국회의원인 줄 알아요. 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본인이. 예. 아, 요거는 뭐 보기만 해도 뻔히 알 것 같고요. 그 손가락이 딱 올라와 있죠. 그래도 작품 제목을 불러드리세요. 뻑뻑뻑이라는 뻑을 세번 작품이고요. 하셨네요. 뻑뻑뻑. 예, 뭐 여기 작가의 말씀을 보면 하는 집마다 뻑, 하는 말마다 뻑, 가는 곳마다 뻑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노호룡 작가의 네. 환한 얼굴입니다. 노호룡 작가님 본인의 얼굴이신가요? 작가 본인의 얼굴이죠. 요거 대상이 있을 것 네. 같은데. 예, 뭐 대상은 아까 그 김은성 작가님의 그 손가락이 진행하라 가리키는 거기 가리키는 것에 그 대한 퍽이죠. 이제. 같은. 네. 그 지점을 아까 술 가리키고 먹고 땅에 쓰러져 있던 바로 그분. 그 합쳐놓으면 재밌겠는데. 요거는 문태현 작가님의 싹이라는 작품이고요. 야, 싹. 그러니까 피어오르는 싹.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싹을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혹한 현실에서도 싹들이 그 뭐랄까 방해와 뭐 그 아픔을 뚫고 결국은 이파리를,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든가 우리가 촛불 같은 데서 들고 있는 우리의 의지들이 그 엄혹한 현실을 뚫고 나올 수 있다, 나와야 된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을 한 갑자기 작품. 생각나는 게 내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할 때인가요? 그 시멘트 위에서 올라온 서울 제비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보라색으로. 그거를 찍었던 거랑 아주 비슷한 느낌. 그러네,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래 그걸 찍어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네, 하고 네, 싶었던 건데 네. 기발하십니다 진짜. 다음 민정진 작가 작품이고요. 렬구와 동칠이, 예, 정부 이렇게 없다. 작품이 정부 있죠. 없다. 연구 없다. 아니라 영구와 땡칠이 정부 예, 없다. 정부 없다. 예. 아까 그 레오다브 작가의 작품하고 약간 좀 연상이 되는데 위에 아주 예의 바른 손가락이 하나 딱 올라와 있고, 뭐 강아지랑 놀고 술에 취해서 아주 자유롭게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형상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은 뭔가에 조정을 당하고 있죠. 네네네. 꼭두각시처럼. 꼭두각시처럼 그 실로. 이렇게 실이 내려와서, 예, 예. 근데 누가 조정을 하는지는 잘 안 보여지는, 네. 가려놨죠. 네. 그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 저번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인기 날아왔을 때 강아지 데리고 놀던 그 느낌하고 아주 연상이 돼요. 국민과는 상관없이 그냥 쇼잉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 다음 요거는 딱 봐도 누구 작품인지 알겠어요. 네. 박재동 화백 선생님, 작품으로 예. 보이네요. 박재동 선생님 작품이고요. 공정과 상식이라고,
그러니까 후보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 하지만 나한테는 통하지 않는 우리 가족한테는 통하지 않는 아주 선택적인 공정과 상식을 그 비판한 작품이죠. 야, 진짜 네. 우리가 제일 분노하는 게 저 지점이거든요. 어떻게 법의 잣대를 조국 이재명 수사하는 것과 본인 가족 수사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근데 실제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박재동 선생님께서 한겨레 신문 만평 그리실 때 이런 식의 만평 패러디는 언제나 있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그 신문사 들어가서 윤전기 뒤집어 엎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 만평 못 나오게 하도록. 진짜 지금 심하네. 국회에서 한 행위가. 예.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은 우리 지난번 작년에 박찬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그분이 했던 기레기 전 그 작품. 그 박찬우 작가가 하셨죠? 예. 계속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레기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계속 연재 형식으로 그때 이제 뭐 공정하지 못하거나 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뭐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 그게 보도가 나오면 바로 실명을 까는. 나오면 작품이 하나 탄생해요. 예. 야, 진짜 이거 안 올라가려고 조금 더 기사를 잘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속 생각도 드는데. 쌓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점점 기레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참. 지금도 네. 소송 중이시잖아요. 아, 이렇게 네. 했다고? 예, 작년에도 소송 중이었고 지금도 소송 중이죠 이제. 저희 전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레기툰에서부터 출발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찬우 작가를 소송을 걸겠다. 그 조선일보에서 소송을 걸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작가들이 연대해서 그러면 같이 나도 소송 걸어라. 함께 우리가 그 뭐 우리도 소송을 걸어라. 우리도 함께 한다. 그래서 풍자전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그 광주에서 저희들이 박찬호 작가와 함께 굿바이전 아, 처음에 전시를 하게 됩니다. 기억납니다. 작년에 했죠. 그러니까 저 사진, 그러니까 저 작품 안에 밑에 자세히 보시면 이름. 네, 이름이 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자 이름 야, 이거 실명으로. 심적으로 되게 압박이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붉은 얼굴에다 붉은 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보면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왜 내 얼굴에 붉은 칠을 했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뭐 그 뭐라고 할까요? 언론의 자유를 해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법정에서 이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야, 어떻게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아는 이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요. 네. 좀 악명 높은 사람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 기자들도 있어요. 네. 네. 자, 그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예. 이건 배경옥 작가가 누가 괴물을 만드는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데, 그러니까 가운데 형상을 보면 막 수염 나고 뿔 나고 막 이런 그 악마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저게 작가입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그려내는 작품들이 주변에 막 이렇게 뒤에도 붙어 있고 앞에 그리고도 있고 한데 작가가 정말 그 괴물 같은 사람들을 그리다가 작가가 뿔이 난 거예요. 스스로가 그 못된 사람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작가의 숙명이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괴물이 돼버린 그런 형상들을 좀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되게 아픈 작업이죠. 아픈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사진, 그러니까 이 작품 한 장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같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네네. 작품들이 되게 그러니까 작가들이 정말 같이 있고. 희롱하고 비웃고 히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풍자와 비판하는 것이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자화상 같은 건데. 아픈 다음 지점이- 사진은 철거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 요거는 정말 요거는 아트만두 작가가 작업을 하신 건데 원래 전시에는 다른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작품이 철거가 되고 이광재 사무처장을 모델로 해가지고 클린국회라는 그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을 또 순식간에 해버리신 거예요.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는 네. 거. 그다음 위에 그 뒤에 김진표 구루마에 보면 우리 굿바이전이라고 써 있고 구루마로 하시면 안 되고 아, 카트, 카트, 수레 뭐 이런 게. 예. 그 안에 우리 작품들이 이렇게 실려 있는 모습이 있는데 예. 그 이광재 그 사무처장의 머리 위에는 그 우리 또 국회의장.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이 또 네. 막 로봇을 조종하듯이 예.
뭐 그러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는 뭐 예.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국민의힘 뭐 관련된 사람들이었다면 오히려 덜 화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제 원래 저런 놈들이니까. 근데 민주당이 그럴 수 있느냐?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진보성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이걸 뭐 요즘에 특별히 부르는 용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냅두면 될 문제를 저렇게 굳이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자,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이건 썩은 바나나인데요. 썩은 바나나. 예. 예, 그 바나나를 바나나예요. 그대로 놔둬가지고 바나나의 썩어가는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잃어버린 어떠한 것도 필히 썩게 돼 있다. 그래서 언론의 어떤 그 지점들을 풍자를 한 작품이거든요. 우리 저 민족성도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어. 어디든 마찬가지죠. 네.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싱싱한 거라도 저렇게 썩게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시간 되면 계속 썩어가는 모습을 네, 그런 거. 보여주시는 거죠.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양미경 작가의 작품인데요. 아이들의 싸움법, 싸움 방법. 뭘 던지네요? 그 아이들은 아주 직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그 깊이 생각 안 하지만 굉장히 명쾌하다. 그래서 아이가 돌을 던지는 어떤 장면을 딱 포착을 한 작품이거든요. 그게 아까 그저 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그렇습니다. 것이 네. 아닐까요? 모든 것들이 다 그 지점으로 향하고 있어요. 돌도 날아가고 네. 손가락도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좌고우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우리 네. 방송으로 그 전에 몇 작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작품들 자극적인 것만 언론들이 보도를 했군요. 네. 실제로는 굉장한 풍자라든지 철학적 깊이가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다음이요. 네, 설치 작품이죠. 예, 이건 오종선 작가가 작업을 하신 건데 이 조선일보의 그 100년. 100년을 제목이 조선일보 100년이에요. 제목이. 그 화장실 화장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뜯을 수 있어요. 네, 뜯어서 쓰레기 저 화장지처럼 써라. 예. 아, 실제로 그러니까 관객들이 와서 뜯어서 뜯어져요. 예. 갖고 갑니다. 예. 이야, 이것도 진짜 기발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뭐냐 자세히 보면은 조선일보가 천황 그 당시 보면 천황폐하 부부의 사진을 일면에 실은 거거든요. 일장기와 더불어 그걸 이제 미식개로 쓰는 거예요. 미식개로. 우리 그거잖아요. 야 이거 필요없는 거 미식개로 써라 하듯이 화장지 쓰라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작품. 6.25 때는 이런 신문들이 김일성 장군 만세 이걸 싣는 신문들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했죠. 네. 대단한. 그래서 저거는 진짜 연구소가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요. 음. 예, 판매하려고 화장지로. 예. 저 작품은 실제로 두루마리 화장지가 리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야, 진짜 아이디 기가 막히네요. 요거는 유진 작가가 그려주신 광기의 시대. 아유. 지금 우리 이 윤석열 정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려주셨죠. 그런데 그 음. 앞에 보면 새 2마리가 다가오고 있어요. 음. 오른쪽에 보면 아래 새 2마리가 다가와서 이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지금 소년이었지만 민생이 완전 파탄 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서민들 우리가 IMF가 다시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대가 돼버리질까봐. 그리고 대표적인 게 지금 난방비 물가 폭탄. 네. 실제로 서민 삶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자, 다음. 드디어 이제 우리 290 작가님의 본인 작품 200호짜리. 200호짜리요? 예. 200호면 얼마나 큰 거예요? 일단 제 저게- 키보다 큽니다. 아,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뭐 호수 얘기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로가 1.6m고요. 가로 1.6. 네, 높이가 2.7m. 오. 서장훈 키네. 네. 서장훈 키. 요 천장 정도 닿는 느낌이겠네. 그러니까 서장훈 키예요. 예. 야. 그래서 그 이하 작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럽게 큰 작품이라고 더럽게 얘기를 큰 하시는데 더러운 잠 만든 저렇게 큰 자꾸 뭐가 연상이 되는 뭐 예.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본인 작품이니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야, 요거는 제가 직접 그린 작품이라 좀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저기 뒤에 보면 그 거대한 거인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작품이 커진 이유가 거인 때문이거든요. 거인의 그 압도적인 어떤 사이즈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림이 점점 커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100년 전에 100년? 200년 전이죠. 200년 1808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고야라는 작가가 그렸던 거인이라는 작품을 이제 패러디한 작품이에요. 패러디. 예, 패러디 작품이고 그 모양이나 형식은 그대로 따온 거고요. 현재 그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의 모습, 거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그 작품에서 그대로 빌려온 거고요. 이거는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석열을 영웅으로 그린 느낌도 있어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원래 그려졌을 때 스페인 침략자들을 수호해내는 거대한 거인의 형상이기도 하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렸던 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러니까 바닥에 뚝뚝 노란 꽃들이 떨어져 있고 뒤에 보면은 붉은 월식이 있습니다. 그 작년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화성이 달을 가리는, 그러니까 계기 월식이 있었죠.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안 좋은 그런 예우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우주쇼였는데, 그 모양이 있고 뭐 커다란 그 망나니 칼을 들고 있는 거인이 있고, 거인의 머리는 지금 잘 보시면 3개예요. 파마하신 분하고 파마하신 분이 뒤에 계시고, 그리고 성형 많이 하신 분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 김모 씨가 앞에 있고, 그리고 김모 씨가 뒤에 있고. 김윤채. 그리고 망나니 칼을 휘둘러서 우리가 소중하게 읽어놓은 어떤 일상 속의 민주주의라든가 가치들을 떨구고 막 돌아서는 모습. 노란 꽃들이. 그러니까 스페인의 침략자를 방어해내는 거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소중하게 읽어놓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훼손해 나가는. 옥상에 떨어진 꽃이 저 예, 그런 거였고. 그런 형상으로 저 거인을 표현을 한 거죠. 표현을 했고, 제가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됐던 것들이 뭐 이게 특정 개인을 모욕했다. 그리고 누드로 뭐 어떤 뭐랄까 대통령을 표현을 해가면서 모욕을 했다. 윤석열 씨가 저렇게 근육질일 리는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왜곡했는데 왜곡. 왜곡이네. 쉐이프를 뚱뚱하고 왜곡했어요. 이렇게 푹신한 그런 몸매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 근육질 몸매를 만들어 놓고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싫어했네. 네. 예. 근데 이게 무슨 오히려 모욕이 아니라 더 찬양한 게 미워했다. 아닌가 싶기도 한데. 친미화처럼. 예. 아니면은 이게 그 그림이 갖고 있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내용을 보고 화가 나신 건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불쾌하셨던. 철거의 빌미가 된 작품 중에 하나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만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실제로. 자, 다음 빨리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수진 작가님. 이수진 작가가 한 보리 작업이에요. 절규. 예, 요거는 이제 토끼인데 귀를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귀가 있어도 안 들으려는. 머리띠가 아니라 예. 토끼 귀를 묶어버렸. 그리고 눈은 지금 저게 안 되거든요. 가려버렸어. 눈이 있어도 듣지 않으려는. 그리고 보지 않으려는. 입은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를 하거나 언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되게 표현을 하고 권력을 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빗대서 풍자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다음 작품은 제가 봤을 땐 저건 이태원이랑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예, 이정원 작가가 작업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숫자하고 그 검은색 리본, 추만 리본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제목이 not number요. not number.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아니다. 우리가 158명, 159명 얘기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159개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이태원 사건이 하나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이여 작가 작품. 이여 작가님. 요건 이제 그 남북의 정상들, 그리고 이전 대통령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맥주를 한잔하는, 그러니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어떤 작품들인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저 안에 있는 그 수박이 어떤 특정한 저기를 가리킨다 그래가지고 수박이요? 불쾌한. 수박 어느 수박이요? 어느 수박이요? 아까 철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분들이 불편하신 가리킨다고 거예요? 되게 불쾌했다라는 그 후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수박 못 뜻밖이네. 먹겠구나. 뜻밖이네. 과일도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이하 작가님 작품은 저 뒤에도 하나 걸려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다음 볼게요. 요거는 하나 둘셋 작품이냐? 이화섭 작가의 돌제비라는 작품인데요. 돌제비. 우리가 이제 돌 맞이하면 아이가 그 돌잡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라, 뭐 성공했으면 좋겠다, 지식인이 되라,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려놓는데 돌잡이 아이가 이제 돼지 형상이고 망나니 칼을 두르고 있고 술병을 차고 있죠. 임금님의 어떤 권룡포를 입고 있고요. 앞에는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뭐 총알이 있고 엽전이 있고 수류탄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일밖에 안 된 윤 정권을 이렇게 비판을 한 내용인데 저 때는 뭐 그런 식이었었죠. 기가 막히네요. 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야. 그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 불행이나 공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을 했던 작품입니다. 야, 진짜 돌잡이라는 그 상징적인 게 지금 임기 1년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요것도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화제가 해먹을 된- 결심. 네. 이게 헤어질 결심이라는 박찬욱 네. 작가의 그 박찬욱 감독의 이제 영화죠.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작품이고요. 오뎅이라는 작가인데 현재 우리의 그 삶하고 이렇게 정치 지형 뭐 김건희 여사 뭐 그 밑에 더 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천공도 보이고요. 그러한 해먹을 결심이라는 제목에서 너무나 명쾌하게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된 작품입니다. 네. 수작이면 수작. 예,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것도 네. 정민주 작가죠. 네, 예, 정민주 작가의 정민주 패륜 작가. 정권. 패륜 정권. 마약한 거 아니야? 부검시켜. 뭐 이런. 예. 그 12구 참사를 다루면 그러니까 해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죠. 네. 진실에는 다가가려고도 안 하고 오히려 그 마약 혐의를 덮어 씌우려고 뭐 부검을 하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어떤 검찰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표현한 이태원 작- 압사 사건의 압사를 지우고 또 최근에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유가족들을 칭하냐면은 할로윈 유족이라고 그래. 할로윈 유족. 할로윈 유족이라고. 야, 나도 어제 그거 보고 예. 엄청 빡쳤는데.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지금 명명하고 있어요. 그 할로윈 놀러 유족. 가다 죽었다 그 이미지를 그런 계속 거죠. 주고 있는 그런 거예요. 것입니다. 나쁜 네, 네. 아유 할로윈 진짜. 유족. 네. 다음 작품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정삼선 작가의 검언 유착이라는 작품입니다. 검언 유착. 예, 검언 유착이고요. 이게 뒤에가 음. 검찰인 건 분명한데 그 뭐죠?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악마 같기도 하고 예. 악당 빌런들 같기도 하고 그런 얼굴은 안 느낌이에요. 보이는데 얼굴 위치에 정확하게 검찰의 마크가 네, 있고 예, 예, 예. 조선일보가 마치 이제 포승줄이나 이런 거로 예. 입을 틀어막는 그 모습들을 아주 공포스럽게 표현을 한 거죠. 아이고. 목에도 막 중앙일보가 감겨 있고, 예, 아유. 다음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정세학 작가 아니 이걸 누구랑 말 안 하면 누구를 모를 수 그냥 넘어가는 있는 건데. 거잖아요. 줄리당 라마다 뭐 네. 이렇게. 근데 이거 줄리당. 찔리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를 지칭한 거다. 네. 그거 아닌데. 풍자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누가 생각나는 거. 저는 저 KBS에 서장원 나오는 그 이수근이랑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생각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무당 점쟁이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자, 다음은 네. 쓸자. 쓸자. 아, 명쾌한 작업이고요. 네. 정용성 작가. 정용성 작가님 작품인데 제목이 그냥 쓸자고요. 빗자루 하나를 탁 그려놓으신 거예요. 예. 그 세상에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그 쓰레기는 쌓일 때마다 생길 때마다 쓸어내자. 날마다 쓸어야 된다. 네. 이런 작업. 이 작가님들이요 첩불 같은데 가면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보다 그 소위 말하면 선명성 세기가 훨씬 세요. 그게 그냥 직관적이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산을 하거든요. 작가님들은 느끼는 대로 그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쓸자 저 말 한마디가 주는 그 의미가 굉장합니다. 네. 자 다음 이거 조아진 작가의 작품이고요. 선무당의 나라. 선무당의 나라. 네. 친절하게 또 앞에 눈도 가려주시고 예. 그 누군지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죠. 눈을 가려가지고. 예. 그 헐크인가? 모르겠어요. 초록색 피부를 하고 예. 있고요. 예. 뒤에 보면 아주 신났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코가 뭐 길어가지고. 그러네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네. 우길기가 마크가 새겨진 부채를 들고 아주 난리가 토끼 영상도 또 하고 있고요.
아주 신났습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네. 씨는 어느 한 분야에 마음에 드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외교면 외교, 무슨 민생이면 민생. 한 가지도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게 그 시험에서 빵점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 줄 그어도 25점 나오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건 주홍 작가의 예, 작품이고요.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주홍 예. 작가님. 네. 거짓말쟁이 조선일보. 아, 이거 잘 만들었어요. 예, 아, 기발한 게 기발합니다. 지금 머리 두 개가 있잖아요. 예. 하나는 앞을 보고 있고 하나는 뒤를 보고 있는데 음, 왜 피노키오에서 거짓말을 하면 코가 자꾸 자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엉덩이 부분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코 부분이. 코 부분이. 예. 밑에는 엉덩이가 돼 있죠. 예. 형상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예. 봤어요. 위에는 조선일보는 일장기가 있으니까 일제강점기에 친일했던 음. 조선일보고 이제는 밑에 있는 요즘 조선일보는 그 친일과 독재가 길어지니까 자꾸 쌓이는 거지 코가. 아, 점점 예. 거짓말에 예. 양도 저는 쌓이면서 그렇게 작품을 코도 했었어요. 길어지고. 이 근처에 조선일보 지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내렸던데 조선일보는 팩트를 중요시하는 뭐 공정 언론이다 이렇게 문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비웃었는데 아깝게 띄었어요. 코가 더 자라겠네요. 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작품인데요. 음. 네. 예. 요거는 하마탱 작가라고요. 음. 그 법치자유? 법치자유. 예, 법치자유라는 작품인데요. 압수수색 하고 뭐 그 저 밀어버리는 차죠. 저 차 위에서 어떤 명령이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전봇대요 개요. 뭐 이렇게 해서 개를 한 마리 그려놓고 전봇대가 앞에 있습니다. 뭘 압수수색해야 되는지 예. 아, 뭐든지 해버리니까. 예. 무조건 압수수색인 거죠. 진짜 이 예. 정권은 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뭐 일만 했다가 압수수색 오늘 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갖고 또 몇 군데를 압수수색으로 또 했나 봐요. 모든 걸 다 압수수색으로 푸는 바로 그런 캐릭터. 이 작품은 이제 다 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이 작가들이 늘상 하는 작품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릇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이제 비판해내고 풍자해내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고 많이 더 좀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그랬던 작품들을 준비해 오신 작품들을 다 보여드려서 제가 마음이 좀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후속 전시나 이런 게 준비돼 있나요? 이제 벙커 1에서는 끝났으니까. 벙커는 이제 9일까지로 해서 네, 그 전시가 끝났으니까. 끝났고요. 네. 그 저희 전시를 보고 굉장히 많은 그 시민들이 와서 오히려 그 국회에서 하면은 나흘밖에 전시가 안 되는 전시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벙커원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벙커원에 가서 이제 전시를 보시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워가지고 작품을 보려면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어두우니까 더 자세히 보려는 그런 장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시를 보신 분들이 이 연장 전시를 해야 된다. 이 전시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몇 군데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연장 전시를 검토하고 장소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아마 올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전시가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민주시민이 누른다고 눌러줘요. 명분만 생기는 거지. 대한민국에 이런 작가분들이 야 니들 하지 마 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건 그 그렇죠. 사람들이 이 국민적 특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국회라는 공간이요. 행사 한번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잘 안 가요. 네, 네. 그 거리감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봤으면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보좌관도 안 봐요. 그러니까 긁어부스럼이란 말이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최소한 윤석열 정권이든 저 국회든 간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보장한다. 그게 안 되는 거고 저번에 부천 그 만화축제 고교생 윤석열 네, 열차처럼 네. 윗사람이 볼까봐 설설 기면서 오히려 그 표현의 자유를 더 자극하는 그런 정권이 전 들어선 게 아니냐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작가들은 요즘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는 게 날마다 작품의 소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고를 쳐대고 국가의 어떤 위태로움을 계속 자초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그 풍자라는 부분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작가들도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표현해보고 싶지만 이렇게 영혹한 현실에서 이렇게 위태로운 현실에서 작가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뭐 자기 기쁨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날마다 소재가 발굴되는 아주 신기한 나라에 그러니까요. 살고 있죠.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게 잘 없거든요. 네. 윤석열 입만 열면 소재가 발굴되잖아요. 문화 대통령이요. 사실 또 우리도 그렇거든요. 친구를 만나거나 우리 같은 방송도 정치 이야기 막 세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살아가는 서다만 이야기, 차 한잔 먹는 이야기, 재밌는 얘기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일어나자마자 뉴스부터 보는데 직업적 특성이기도 하겠죠. 근데 와 이거는 뭐 계속 어떤 걸로 덮고 하는 이슈를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너무 속보가 그렇게 많아. 하도 압수수색 해야 되니까 뭐 너무 속보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자 네. 오늘 그 290 작가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구영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작품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더군다나 이분은 우리 독립지사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신 분이어서 우리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또 특별히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 네. 분이어서 그러니까 제1청산하자고 하시는 분이 지금 독재청산하는 네. 그 계속되는 그런 나라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 제가 말 한 20시간 한 것보다 작품 하나가 더 주는 메시지가 더 클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46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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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